또 거절당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정말 피곤해. 정수의 차가운 등이 내게 돌아섰어요. 침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박미영, 48세예요. 25년 전 23살에 정수와 결혼해서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뿐인 딸 지은이는 올해 대학교 4학년이 되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안정된 가정주부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건지, 뭘 더 원하는 건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엄마, 나 내일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했잖아. 딸 지은이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벌써 22살이 된 딸은 이제 제게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연락 자주 하고. 알았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지은이가 나간 후 집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정수는 이미 회사에 나갔고 저 혼자 넓은 거실에 앉아 있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결혼 반지를 무의식 중에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25년 전 이 반지를 끼던 날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습관처럼 끼고 사는 무거운 의무의 상징 같았어요. 오후에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옆집 김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미영 씨, 요즘 어때? 딸 취업 준비는 잘 되고 있고? 네, 그럭저럭요. 김 여사님은 어떠세요?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미영 씨는 정말 부럽다. 남편도 성실하고 딸도 착하고. 김 여사님의 말에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행복한 가정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했어요. 정수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딸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만들었습니다. 25년간 매일 반복해온 일상이었어요. 여보, 들어왔어. 정수가 늦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더니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오늘 현장에서 힘든 일 있었어? 응,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 피곤하다. 대화가 거기서 끝났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들어 더욱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서로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챕터 1-3. 그날 밤 정수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이 쓸쓸해졌습니다. 나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나? 신혼 초기에는 분명히 있었을 텐데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부부는 그냥 함께 사는 동거인 같은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니 정수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자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0대 때의 정수는 정말 멋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나도 마찬가지겠지. 거울을 보니 48세의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예전만큼 탄력 있지도 않고 눈가에 주름도 생겼어요. 하지만 아직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정수와의 관계에서 가장 아쉬운 건 깊은 대화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도 점점 소원해지고 있다는 것. 한 달에 한 번도 채 되지 않는 스킨십. 그마저도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해야 할 일 중 하나인 것처럼 말이죠. 나는 아직 여자인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갈증은 뭘까요?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빼려다가 그만뒀어요. 25년간 끼고 살아서 이제는 빼기도 어려울 만큼 손가락에 깊이 파인 자국이 있었거든요. 내 인생도 이 반지처럼 이미 정해진 틀에 박혀버린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들 중에도 나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야, 민영아, 진짜 오랜만이다. 5년 만에 본 성준이었어요. 김성준, 정수와 같은 나이 50세로 대학 때부터 절친했던 친구입니다. 어머, 성준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강남의 어느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성준이가 부산에서 서울 본사로 발령이 나면서 오랜만에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2년 정도 일하게 됐어.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데려왔지. 그때 화장실에서 돌아온 여성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이수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진이에요. 첫인상부터 뭔가 특별했어요. 47세라고 하기에는 정말 우아하고 세련된 분이었습니다. 키는 평균 정도였지만 검은색 원피스가 그녀의 몸매를 은은하게 드러내고 있었어요. 화려한 미인은 아니었지만 어딘가 지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박미영이에요. 반가워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녀의 손이 정말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은은한 향수 냄새도 좋았고요. 어떤 분일까?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근황을 주고받았어요. 수진 씨는 어떤 일 하세요? 결혼 전에는 출판사에서 편집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 저도 쭉 전업주부예요. 비슷한 처지라는 걸 알게 되니 더욱 친근감이 들었어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사실 서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수진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남편들은 옛날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야, 기억나? 대학교 때 우리가 그 동아리에서 맞아. 그때 정말 재밌었지. 정수와 성준이가 대학 시절 추억을 나누는 동안 저와 수진 씨는 자연스럽게 여성들만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미영 언니 따님은 몇 살이세요? 대학교 4학년이에요. 요즘 취업 준비한다고 바빠요. 아, 부러워요. 저는 아이가 없어서요. 수진 씨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 이면에 깊은 아픔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일주일 후였어요. 수진 씨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언니,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때요? 서울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좀 심심해요.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평일 오후라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남편들 없이 만나니까 더 편하네요. 맞아요. 뭔가 더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는 결혼 생활이 어때요?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망설였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수진 씨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글쎄요. 안정적이긴 하죠. 하지만요? 뭔가 허전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요.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성준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하죠. 그런데 외로우시구나. 네. 정말 외로워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수진 씨에게는
뭔가 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야. 언니, 너무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부부관계는 어떠세요?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런 이야기는 정말 가까운 친구에게도 쉽게 하지 않는 건데. 그게 좀, 저도 그래요. 점점 소원해져요. 한 달에 한 번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진 씨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마음이 열렸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피곤하다고 하고 저는 뭔가 의무적인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안 내켜져요. 맞아요. 진짜 마음이 통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지죠. 2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결혼 생활의 답답함, 여성으로서의 갈망,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카페를 나서면서 수진 씨가 말했어요. 언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속 시원한 대화를 했네요. 자주 만나요. 괜찮으시죠? 물론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이상했어요.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가 늦게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 어디 다녀왔어? 응? 아, 친구 만났어. 성준이 와이프 말이야. 아, 수진 씨? 어떤 분이야? 좋은 분이야. 나랑 비슷한 또래고. 정수는 별로 관심 없어 하는 듯 했어요. 그냥 아내가 친구를 만난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하루였어요. 오랜만에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수진 씨 생각이 났어요. 그녀의 따뜻한 미소, 진솔한 대화, 그리고 저와 비슷한 외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동질감. 내일 또 연락이 올까?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25년간 이 반지와 함께 살아온 제 인생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이 기분이 뭘까? 단순한 우정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감정일까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 드는 건 분명했습니다. 아파트 32층. 수진 씨의 집은 정말 멋있었어요. 탁 트인 전망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집이 정말 예뻐요. 그냥 성준이가 좋다고 해서 구한 거예요. 전 사실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할까 싶었는데 수진 씨가 차를 준비하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뭔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왜요? 넓고 좋잖아요. 아이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너무 넓으니까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아이 이야기가 나오자 수진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결혼하고 나서 후회한 적 있어요? 수진 씨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멈칫했어요. 후회.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다른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봐요. 저도요. 특히 아이가 없으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위해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 갖는 걸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라 안 되더라고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아픈 이야기를 저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얼마나 큰 신뢰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5년 동안 병원 다니면서 온갖 치료 다 해봤는데 결국 포기했어요. 성준이는 괜찮다고 하지만 제가 너무 미안해요.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건 아무도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책하지 마세요. 언니만은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내가 수진이에게 특별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언니, 정말 개인적인 질문인데, 남편이랑 언제까지 그런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관계요? 부부 관계요. 저는 요즘 그것조차 의무 같게 느껴져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할 수 없는 얘기들이었지만 수진 씨에게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한 달에 한 번도 채 안 되는데 그마저도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에요. 정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남편은 피곤하다고 하고 저는 진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해야 할 일처럼 느껴져요. 그럼 언니는 정말로 원하는 그런 관계는 어떤 건지 알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수진 씨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진짜 마음이 통하는, 진짜 원하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위험한 선을 넘나드는 대화라는 걸 느꼈습니다. 언니, 저 요즘 이상해요. 뭐가요? 언니 생각을 자꾸 해요. 언니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언니가 없으면 외로워져요. 수진 씨의 고백에 저도 당황했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이상한 얘기 같나요? 저도 제가 이상해요. 아니에요. 사실, 저도 그래요.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털어놓는 순간이었어요. 정말요? 네. 수진이 만나고 나서 하루하루가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기대할 일이 생긴 느낌이에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소파에서 손을 잡고 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그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뭐지? 이 감정이 뭐지? 언니, 저 정말 혼란스러워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저도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수진 씨가 먼저 일어났어요. 언니, 차 한 잔 더 드실래요? 네, 좋아요. 주방에서 차를 우리는 수진 씨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런 감정이 우정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차 나왔어요. 수진 씨가 차를 가져오면서 제 옆에 더 가까이 앉았어요. 그녀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수진아, 네, 우리가 이러는 게 맞을까요? 뭐가요?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수진 씨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저는 언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게 잘못된 일인가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정말 괜찮은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내 생각했어요. 수진이와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어디까지 가도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수는 회식이 있다고 늦게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도 친구 만났어? 응, 수진이랑 차 마셨어. 요즘 자주 만나네. 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 그냥 여자끼리 할 얘기들이 있잖아. 정수는 별로 관심 없어 하는 듯 했어요. 아내가 여자친구를 만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침실에서 결혼 반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25년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던 결혼 생활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수진이를 만나면서 느끼는 이 감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소중한 관계였거든요.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 핸드폰을 보니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언니, 오늘 정말 좋았어요. 내일도 시간 되세요? 메시지를 읽으면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 감정이 뭐든 간에 일단은 흘러가는 대로 두고 싶었습니다. 어디까지 가게 될까? 언니, 성준이가 3일간 부산 출장을 가요. 수진이의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래요? 혼자 있기 싫어서. 언니가 시간 되시면 저녁에 와서 같이 있어 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사실 저도 정수가 지방 출장을 자주 가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물론이죠. 몇 시에 갈까요? 저녁 7시쯤 어떠세요?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설렜어요. 며칠 전부터 수진이에 대한 제 감정이 뭔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친구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건 분명해. 거울을 보며 옷을 골랐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도 하고 수진이가 좋아할 만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수진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에이프런을 두르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평소보다 더 밝게 웃으며 반겨주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불안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뭘 만드는 거예요? 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들로 준비했어요. 파스타랑 샐러드, 그리고 와인도 하나 열었어요. 식탁에는 촛불까지 켜져 있었어요. 마치 특별한 날을 준비한 것처럼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뭔가 다른 분위기인데? 우와, 정말 근사하게 준비하셨네요. 언니를 위해서요. 평소에 이런 분위기에서 식사해 본 적이 언제였어요? 생각해 보니 정수와는 이런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식사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와인을 몇 잔 마시니 분위기가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언니, 저 요즘 계속 생각해 봤는데. 뭐요?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요. 수진이의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와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우리 관계요? 언니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와인의 힘인지 평소보다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헷갈려. 뭐가요? 너에 대한 내 감정이. 단순한 친구라기에는 뭔가 더 특별한 것 같고.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평소보다 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도 그래요. 언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다르다고?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어요. 언니만 보면 가슴이 뛰고 언니가 없으면 허전하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언니, 저 정말 외로웠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준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제 마음을 정말 이해해주지는 못해요. 아이가 없는 제 아픔도, 여자로서의 외로움도. 나도 그래. 정수는 성실한 남편이지만 진짜 내 마음은 몰라.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는데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언니, 저희가 이러는 게 이상한 건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하네. 그때 수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그녀의 체온과 향수 냄새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언니, 응? 언니 품이 정말 따뜻해요. 자연스럽게 수진이를 안게 되었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 따뜻함이 뭐지? 언니, 저 무서워요. 뭐가?
이 감정이 무서워요. 처음 느껴보는 거라서. 수진이가 제품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언니도 무서우시죠? 응, 정말 무서워. 하지만 무서우면서도 이 순간이 소중했어요. 오랫동안 갈구했던 진정한 위로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언니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수진이의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거의 없어질 정도로. 언니, 수진아,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공기가 무거워지고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따뜻하고 부드럽고 마치 오랫동안 목말랐던 걸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우리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의 머리는 여전히 제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요. 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후회보다는 혼란스러워. 저도요. 하지만 행복해요. 나도.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언니,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일단은 지금처럼. 네. 서두르지 말고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날 밤은 수진이의 집에서 보냈어요. 각자 다른 방에서 잤지만 뭔가 중요한 선을 넘었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수진이가 자는 모습을 살짝 봤어요. 정말 평온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위로가 될 줄 몰랐어. 결혼 반지를 보니 괜히 무거워졌어요. 25년간 지켜온 약속과 어젯밤 새로 생긴 감정 사이에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와 함께한 시간이 잘못된 것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디야? 집에 없네. 아, 수진이 집에 있어. 성준이가 출장 가서 혼자 있다고 해서. 그래. 언제 들어와? 곧 갈게.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를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비밀이 생기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수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제 잘 잤어? 응, 수진이랑 얘기하다가 늦어져서 거기서 잤어. 그래, 친구 있으니까 좋겠네. 외롭지 않고. 정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내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변하고 있는 걸까? 거울을 보니 어제와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어요. 뭔가 더 밝아 보이고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로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고 있었어요. 남편들이 회사에 있는 낮 시간, 때로는 저녁 시간까지. 항상 조심스럽게 하지만 서로를 그리워하며. 언니,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수진이의 문자를 받는 순간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었습니다. 한강공원 어때요? 날씨도 좋고. 좋아요. 이 시에 만나요. 거울을 보며 옷을 골랐어요. 수진이가 좋아한다고 했던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고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꾸미는 게 언제만인지 모르겠네. 정수는 아침에 나가면서 아무 말도 없었어요. 언제나처럼 다녀오겠습니다 정도만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수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그녀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예쁜 모자를 쓴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언니,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방금 왔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강변을 걸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친한 언니 동생처럼 보일 테지만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니, 요즘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너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해.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야. 저도요. 언니 만나고 나서 세상이 달라 보여요. 벤치에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수진아, 가끔 무섭지 않아? 뭐가요?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게.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무섭기도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언니는요? 나도. 복잡해. 그날 오후 수진이의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성준이는 또 출장을 갔고 정수도 야근이 있다고 했으니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언니, 제가 차 우려드릴게요. 고마워. 수진이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그녀의 집을 둘러봤어요. 곳곳에 우리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그리고 이 집에서 우리만의 추억이 이렇게 쌓여가고 있구나. 언니, 이거 봐요. 수진이가 작은 선물 상자를 가져왔어요. 뭐야? 언니 생일 선물이에요. 좀 일찍 주고 싶어서.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섬세한 목걸이였습니다. 어머, 이런 걸 언제? 언니 생각하면서 고른 거예요. 예쁘죠? 정말 예뻐. 고마워, 수진아. 목걸이를 걸어주며 수진이가 제 목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그때의 따뜻한 감촉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언니, 저희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없을까요? 자유로워진다는 게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게 아니라 수진이의 말에 현실이 다시 떠올랐어요. 우리는 각각 가정이 있는 기혼 여성들이었고 이 관계는 어디까지나 비밀이어야 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야. 알아요. 하지만 가끔은 답답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숨어서만 만나야 한다는 게 사랑한다고 했구나. 수진이의 고백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우리 관계의 심각성이 더욱 와닿았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이야. 네, 알아요. 그래도 언니와 함께 있는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요. 서로를 꼭 안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정수가 예상보다 일찍 들어와 있었어요. 여보, 일찍 왔네? 응, 야근이 취소됐어. 어디 다녀왔어? 수진이랑 쇼핑했어. 또 거짓말이었어요. 점점 거짓말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수진 씨랑 자주 만나네. 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 여자끼리 할 얘기가 많잖아. 정수가 제 목걸이를 봤어요. 목걸이 새로 샀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진이가 선물한 목걸이를 깜빡하고 그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응, 오늘 쇼핑하면서 하나 샀어. 예쁘네. 어디서 샀어? 백화점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싫어졌어요. 25년간 정수에게 이런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는 정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수진이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았고 여성으로서의 매력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정수는 나쁜 남편이 아니었거든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제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지는 못했을 뿐. 그게 정수의 잘못인가? 결혼 반지를 보니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 반지가 상징하는 25년의 약속을 저는 지금 배신하고 있는 걸까요? 핸드폰에 수진이의 문자가 왔어요. 언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또 설렸어요. 죄책감과 행복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여보, 요즘 뭔가 달라 보여. 뭐가? 표정이 밝아졌어.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어? 순간 당황했어요. 정수도 제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별로.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친구 생겨서 좋겠다. 수진 씨 덕분에 외롭지 않고 정수의 말에 더욱 미안해졌어요. 남편은 아내가 친구를 사귄 걸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응, 좋은 친구야. 또 애매한 대답을 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전부를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수가 출근하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정말로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도 더 밝아 보였어요. 수진이 때문이구나.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과연 옳은 방향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오후에 수진이와 만나기로 한 카페로 가는 길에 우연히 딸 지은이를 만났어요. 엄마, 여기서 뭐해? 지은아,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야. 수진 이모요? 요즘 자주 만나시네. 응, 좋은 분이야. 딸과 이야기하다 보니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지은이가 엄마의 이런 모습을 안다면 어떨까요? 실망할까? 엄마, 요즘 되게 예뻐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뭔가 더 밝아지고 생기도 돌고. 친구분 덕분인가 봐요. 딸의 말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 변화가 가족들에게도 보일 정도로 뚜렷해진 거였어요. 수진이를 만나러 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여보, 이상한 향수 냄새가 또 나는데. 정수의 말에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수진이와 만나고 돌아온 저녁이었는데 그녀의 향수 냄새가 옷에 뱀 모양이었습니다. 향수? 무슨 향수? 여자 향수 냄새. 요즘 자주 나더라. 아, 그거 수진이 향수인가 봐. 오늘 카페에서 오래 앉아 있어서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났어요.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 씨 향수가 꽤 진하네. 그런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정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가 잠든 후 옷장에서 옷들을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수진이의 향수 냄새가 몇 벌의 옷에서 났습니다.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써야 하는구나. 며칠 후 수진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성준이가 제 핸드폰 문자 내용을 봤을 수도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는 매일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일반적인 친구 사이의 대화는 아니었거든요. 뭐라고 했어? 누구랑 그렇게 문자를 많이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핸드폰을 자주 본다고. 뭐라고 대답했어? 언니랑 얘기한다고 했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우리는 급히 만나서 대책을 상의했어요. 당분간 문자를 줄이는 게 좋겠어. 네, 그리고 만날 때도 더 조심해야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을 수도 있었어요. 일주일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백화점 근처에서 수진이와 쇼핑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제 동네 아는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수진아, 저쪽으로 빨리. 왜요? 아는 사람이 와요. 급하게 다른 쪽 통로로 몸을 숨겼어요.
만약 들켰다면 동네에 소문이 날 뻔했습니다. 언니 가슴이 터질 뻔했어요. 나도 이러다가 정말 들키는 거 아닐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단순히 친구로 만나는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증거였습니다. 집에서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딸 지은이가 말했어요. 뭐가? 예전보다 자주 나가시고 전화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화장도 더 진하게 하시는 것 같고 그래, 별로 다른 건 없는데 친구분 때문인가요? 수진 이모 말이에요. 딸까지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변화가 더 뚜렷했나 봅니다. 좋은 친구가 생겨서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럼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딸의 순수한 말에 죄책감이 더욱 커졌어요. 챕터 가장 큰 위기는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어요. 수진이와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성준이가 나타났어요. 수진아.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어떻게 여기에? 회사 사람들이랑 미팅이 있었는데 미영 씨도 여기 계시네. 성준이는 별로 의심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친구와 차를 마시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준 씨. 두 분 자주 만나시네. 좋은 친구 사이가 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났어요. 미영 언니가 서울 생활 적응하는데 많이 도와주셨어요. 수진이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하지만 성준이의 눈빛에 뭔가 의심스러운 기색이 스쳤어요. 그날 이후로 수진이가 연락을 잘하지 않았어요. 언니, 성준이가 계속 의심하는 것 같아요. 며칠 만에 온 수진이의 전화였어요. 뭐라고 해? 누구랑 그렇게 자주 만나냐고, 요즘 너무 달라졌다고. 그리고 그날 호텔에서 우연히 만난 것도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위기감이 느껴졌어요. 성준이가 정말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정수에게까지 이야기가 갈 수도 있었거든요. 당분간 만나지 말까?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전했어요. 수진이와 못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챕터 일주일이 지났지만 수진이와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어서 그녀의 집 근처까지 갔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도 정수의 시선이 예민해졌어요. 여보, 요즘 수진 씨 안 만나? 응, 바빠서 못 만나고 있어. 그래. 그런데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런가? 전에는 그렇게 밝더니 갑자기 우울해진 것 같아. 정수도 제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수진이와 못 만나니 정말 우울해졌거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수진이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마침내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언니, 내일 오후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할 말이 있다는 게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연락 못 드려서. 무슨 일이야? 많이 힘들어 보여. 성준이가 정말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지만 계속 떠보고 있어요. 언니와 만나는 것에 대해서. 수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제 핸드폰을 몰래 보려고 하더라고요.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네, 언니.
당분간은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미영아, 우리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야겠다. 정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토요일 아침 딸 지은이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집에는 우리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 요즘 너 이상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직접적인 대화는 2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솔직히 말해줘. 다른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정수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줄은 몰랐거든요.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이라니. 요즘 너무 달라졌어. 자주 나가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향수 냄새도 나고 그리고 뭔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 정수의 말이 하나하나 전곡을 찔렀어요. 여보, 정말 오해야. 그냥 수진이라는 좋은 친구가 생겨서. 수진 씨? 성준이 아내? 응. 성준이한테 물어봤어. 가슴이 떨렸어요. 뭐라고 했는데? 자기 와이프도 요즘 이상하다고 하더라. 너무 자주 나가고 핸드폰도 자주 보고 성준이도 의심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어제 성준이가 전화했어. 자기 와이프가 내가 만나자고 연락했는데 너는 바쁘다고 거절했다며? 근데 너는 분명히 수진 씨 만나러 간다고 했잖아. 완전히 걸렸어요. 거짓말들이 서로 맞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미영아, 솔직히 말해.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정수의 목소리에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받지 마. 정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지금 받으면 또 거짓말할 거잖아.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을 수 없었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급해요. 성준이가 모든 걸 알았어요. 메시지 내용을 정수가 봤어요. 이게 뭐야? 성준이가 뭘 알았다는 거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 너희 둘이 대체 뭘 한 거야? 정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마침내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수진이랑 특별한 관계야. 특별한 관계가 뭐야? 그냥 친구 이상의 감정이 있어. 정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친구 이상이라는 게 설마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제 자신도 놀랐어요. 지금까지 확실하지 않았던 감정이 이렇게 선명해지다니. 미쳤나? 너희 둘 다 여자잖아. 나도 몰랐어. 이런 감정이 생길 줄은. 정수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한테는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으면서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그럼 나는 뭐야? 25년 동안 나는 너한테 뭐였어?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상처받은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쁜 남편이라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우리 언제부터인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잖아. 무관심? 내가 언제 무관심했어? 25년 동안 가족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없었어. 내 얘기를 진짜로 들어본 적이 언제야? 이런 대화를 나눈 게 언제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갔다는 거야? 수진이는 나를 진짜로 이해해줘. 여자가 정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딸 지은이가 여행 계획이 취소되어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엄마, 아빠, 왜 이렇게 분위기가? 지은이가 우리를 번갈아 보며 당황했어요. 지은아, 너 방에 있어. 무슨 일이에요? 어른들 얘기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지은이는 그냥 가지 않았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싸우시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정수가 재킷을 입으며 일어났어요. 나 나가볼게. 어디가? 성준이한테. 우리끼리 정리할 얘기가 있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수와 성준이 만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지금까지 충분히 참았어. 이제 정말 끝내야지. 정수가 나간 후 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무슨 일이에요? 지은아, 수진 이모 때문인가요? 요즘 계속 만나시더니. 딸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실수했어. 어떤 실수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22살인 딸이지만 아직 이런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기에는 어린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성준이가 정수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알아. 우리 남편도 나갔어. 어떻게 해요?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울음범벅이었어요. 모르겠어. 일단 우리가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언니, 수진아, 미안해.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25년 결혼 생활, 그리고 수진이와의 특별했던 시간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보니 이제는 정말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반지가 의미하는 약속을 제가 깨뜨린 거였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될까? 정수가 언제 돌아올지, 돌아오면 뭐라고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정수가 돌아온 건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하루 종일 연락도 없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딸 지은이는 친구 집에 가 있어서 집에는 저 혼자 있었어요. 들어왔어. 정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분노도 없고 그렇다고 다정하지도 않은 그냥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성준이랑 얘기했어. 술도 많이 마셨고. 정수의 얼굴을 보니 정말 많이 지쳐 보였어요. 하루 만에 몇 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성준 씨는 뭐라고 했어? 자기도 마찬가지래. 부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앉아서 대화를 나눴지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미영아, 나도 생각해봤어. 뭘?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정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뜻밖의 말이었어요. 무슨 뜻이야?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것 같아. 나는 일에만 매달리고 너는 너대로 외로웠고. 정수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여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나도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 25년 만에 처음으로 정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 좀 떨어져 있을까? 이혼하자는 뜻이야? 아니야. 그냥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얼마나? 모르겠어. 일단 내가 회사 기숙사에서 지낼게. 정수의 제안이 의외였어요. 화를 내거나 다그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차분하게 대화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어떻게? 지은이한테는 아빠가 잠시 출장 간다고 하자. 아직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알겠어. 그렇게 정수는 짐을 싸서 나갔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된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저희도 일시 별거하기로 했어요.
그래. 성준이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지막일 수도 있는 만남을 가졌어요. 언니, 저 후회 안 해요. 나도. 비록 이렇게 끝났지만 언니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어요. 수진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수진아, 고마웠어. 너 덕분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 저도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언니,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 일단은 각자의 길을 가야겠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헤어지는 순간 수진이가 작은 편지를 건넸어요.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읽어보세요. 집에 돌아와서 편지를 읽었어요. 언니와 만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언니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함께할 수는 없지만 언니와의 사랑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언니도 행복하세요. 진짜로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사세요. 편지를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혼자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정수가 집으로 왔어요. 얘기 좀 하자. 응. 나도 이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 정수의 표정이 한 달 전과는 달라져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서로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맞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응.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는 것부터. 정수의 제안에 놀랐어요. 이혼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 내가 한 일도 있고 쉽지는 않겠지만 25년을 그냥 버리기는 아깝잖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서로에게 더 솔직해지자. 그리고 더 관심을 가지자. 알겠어.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가졌던 관계. 그런 것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정수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정수를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여보, 고마워. 나도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무관심했어. 그날 밤 오랜만에 정수와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진짜 얘기들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부부는 예전과는 다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매주 한 번은 데이트를 하고 서로의 하루 일과를 진짜로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쉽지 않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수진이와는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그녀도 성준 씨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그녀가 그립긴 해요. 하지만 그때의 사랑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나 자신을 아는 것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냥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지 않아요. 박미영이라는 한 명의 여성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결혼 반지를 보면서 생각해요. 이제 이 반지의 의미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의무의 상징이 아니라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겠다는 약속의 상징으로 말이에요. 지은이는 아직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부모가 더 행복해진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요즘 아빠랑 사이 좋아 보여서 좋아요. 딸의 말에 미소가 지어져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고 때로는 수진이가 그리운 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라는 걸. 48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수진아, 어디에 있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나를 나답게 살 수 있도록 깨우쳐 준 것에 대해. 인생은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48세의 늦은 깨달음이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